네, 오늘은 결산 사항에 앞서서 이 고정자산 등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유형자산 또는 모형자산의 감가상각은 결산 사항이에요. 그래서 결산 사항에 보시면 결과의 분계는 차변의 감가상각 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또는 모형자산의 경우에는 직접 차감법을 쓰기 때문에 대변에 해당 모형자산을 직접 차감하는 결산 분계를 우리 자동사항으로서 연결하시는데 우리 시험의 문제는 주로 해당하는 금액을 바로 제시를 해주면 해당 칸에 입력을 하게 되면 이 분계를 자동으로 해주게 돼요. 또는 감가상각 금액을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감가상각 방법으로 계산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문제화되는데 실제로는 우리 유형자산들 취득 시에 고정자산 등록에 입력을 하게 되면 우리 프로그램에서 감가상각 방법으로 해당 금액을 계산해서 얘를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불러와서 결산을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유형이 주로는 바로 비용을 입력하는 거 또는 고정자산 등록에 어느 정도 입력을 세팅을 해두고 거기서 계산되어지는 금액을 결산자료 입력에 반영하는 수준 다양하게 문제화되는데 자주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또 입력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살펴보시면 충분히 시험에 나오더라도 연결하실 수 있는 수준이 되실 거예요. 회계 1급도 세무 2급도 공통된 상황이니까 한번 같이 볼 거고요. 제시된 입력하는 칸은 많아요. 근데 입력을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은 몇 군데 되지 않으니까 어떤 교재가 됐던 제시되어 있는 보여지는 입력 화면이 있는 교재라면 거기에다가 반영하시고 또는 세무 2급 같은 경우에는 회계 1급에서 하고 왔다라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예제를 제시하면 예제 풀이 답안 그 화면에다가 어떤 형식으로 입력을 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PL의 프로그램 아무 회사나 들어가셔도 되고요. 우리가 결산을 하기 이전에 고정자산 등록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입력을 할 건데 어떤 교재가 됐던 해당 교재에 고정자산 등록 부분에 가셔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보여지는 데에다가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교재는 세무 2급이라서 그냥 바로 예제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추가되는 부분, 챙길 부분을 적어 볼 거고 우리 화면에서 바로 들어가시면 고정자산 등록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어떤 자산인지 계정 과목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항상 말풍선이 있으면 누르셔도 되고 F2. 자, 아무거나 연결해 볼게요. 건물. 선택을 해주시면 문제에서 제시하는 자산의 코드, 자산명, 기본 데이터 등을 반영하시면 돼요. 제 마음대로 뭐 201번에 본사 건물일 수도 있고 공장 건물일 수도 있겠죠. 본사. 자, 딱 누르게 되면 감가상각 방법이 정액법으로 뜨게 돼요. 그래서 건물과 구축물, 무형자산은 정액법이 자동으로 반영되고 그 외의 자산은 정률법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해당 자산 자동으로 뜨는 게 아닌 경우에는 수정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아무 데나 우리 감가상각 방법을 선택하는 거 건물, 구축물, 그리고 무형 자산 얘네들은 정액법이 자동으로 반영되고 그 외의 자산은 정률법이 자동으로 반영.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서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감가상각 방법을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그 외에는 정률법입니다. 취득 연월일을 입력을 하시면 그 기간에 따른 상각을 해주겠죠. 제시되어 있는 취득 연월일을 입력하시면 돼요. 화면이 이 기초가액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넘어갈 거예요. 취득 연월일 입력을 해보면 2020년 제 마음대로 10월 01일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이제 기초가액부터 해당 칸이 많은데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을 반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직접 여기다가 체크를 해보시면
자, 기초가액은 취득 원가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취득 원가 또는 뭐 취득 가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취득 가액. 자, 근데 우리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직접 차감법을 쓰기 때문에 이 취득 원가가 아니라 전년도에 상각을 하고 남은 미상각 잔액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취득 기초가액은 취득 원가, 취득가액을 입력하는 게 당연히 일반적. 그런데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법을 주로 쓰기 때문에 무형자산은 미상각 잔액을 입력. 미상각 잔액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전기말 장부가액이 되겠죠. 전년도에 감가상각하고 남은 장부가액. 그래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한 금액을 뺀 미상각 잔액을 입력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유형자산을 반영을 해보시면 기초가액, 취득원가 입력을 하시고요. 전기에 감가상각을 한 누계액을 문제에서 제시를 하면 이 금액도 반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예 입력을 했고요. 알려준 전기말 상각 누계액도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전기 말에 장부가액이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나면 우리는 내용 연수를 반영하러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해당 칸에 내용 연수를 입력하면 상각률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지고요. 그러면 감가상각 금액을 계산을 해줘요. 자동으로 500만 원을 지금 현재 계산한 화면인 거예요. 그래서 상각 범위액이 바로 계산되어지는 금액. 그래서 어떤 문제 유형에서는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가서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상각 범위의 금액을 감가상각에 반영하시오라는 문제 유형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언급한 이 상각 범위액, 이 금액을 들고 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입력을 한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이 새로 입력해서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계상액, 그래서 요 금액 범위 안에서 회사 계상액 금액이 다르다면 수정하시면 되시겠죠. 실무적으로는. 감가상각비예요. 비용 계정이니까 공장 500번대, 본사라면 800번대 요것만 수정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챙겨야 되는 부분. 그래서 500번대 또는 800번대 판관비 선택. 그리고 그 외에 뭐 업종 코드 주어지면 이런 것 정도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다요. 실제로 문제에서 제시를 해주겠죠. 그 내용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다만 여기에서 하나만 주의하실 거는 단기 취득한 경우. 단기 취득한 경우라면 4번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돼요. 단기 취득한 경우는 4번에 바로 입력. 그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죠. 요것만.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선 예제를 가지고 보면 제가 입력을 아까 그냥 본사라고 했네요. 본사. 그럼 요거 가지고 연결을 해봅니다. 그냥 같은 문제로 보고 할게요. 자, 취득 연월일을 제가 변경. 2018년도 04월 01일자. 그럼 정액법 자동이 뜬 거고요. 넘어가시고 기초가액은 취득 원가 1억 8천. 엔터 누르시고 전기말 누계에 요 제시된 금액 입력 1,800. 입력 완료. 전기말 장부가액은 자동으로 계산. 그럼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문제에서 제시한 것도 내용 연수예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내용 연수 콕 찍고 해당하는 20년 입력하면 상각률 반영하고 단기간 삼각 금액을 900만 원 계산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비만 구분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본사니까 판관비.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끝나요. 실제 이 예제에서는 업종 코드 알려줬으니까 02번 내려가서 F2 굳이 누를 필요 없이 코드 알려줬으니까 여기 02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몇 개 더 연습을 해 볼게요. 자, 차량 운반고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차량 운반고는 지금 보시면 이 5 번을 입력을 할 거예요. 5 번. 취득 일자가 2021년 단기 취득입니다. 자, 그러면 입력하면 건물이 아니라 차량 운반구니까 F2 눌러서 차량 운반구 선택을 해 주시고 문제 그대로 반영할 거니까 자산 코드 주어진 대로 5번 반영하시고 자산명은 그냥 승용차. 실무라면 뭐 차량 이름 뭐 벤츠, BMW 그리고 차 번호 뭐 1, 2, 3, 4 차량 번호 어느 정도 담아 주겠죠. 건물, 구축물, 무형 자산을 제외하고 정률법이 떴습니다. 취득 연월일 2021년 07월 03일 취득가액이 2,430 그럼 여기다 입력하는 거 아니라고요. 단기 취득은 4번에다 입력하시면 돼요. 2,430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내용 연수로 내려가면 되겠죠. 내용 연수가 5년, 5년을 입력. 본사니까 얘도 800번대 판관비가 선택되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차량을 정액법으로 합니다라고 하면 여기 다시 콕 찍으시면 그래서 정액법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이 어려운 건 없고요. 단기 취득 시 4번에다가 입력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자, 하나 더 입력을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무형자산, 영업권 입력해 볼까요? 무형자산의 영업권 개발비를 하나 입력을 해볼게요. 아무거나 F2 누르시고 개발비이지만 무형자산입니다. 그거 좀 되새길 겸 개발비로 선택을 했어요. 자산 코드는 아무거나 102번 해볼 거고요. 네, 개발비. 정액법이 자동으로 떴어요. 그래서 얘도 2020년 1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만약에 전기에 이 개발비 무형자산을 취득을 해서 1년 동안 사용해서 10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서 100만 원을 감가상각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전기 1년 동안 감가상각한 100만 원. 그럼 미상각 잔액은 얼마? 900만 원이 되겠죠. 미상각 잔액으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는 넘어와서 여기에 내용연수 10년 이런 식으로 감가상각을 합니다. 끝났어요. 경비구분 이렇게 반영하면 더 이상 할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끝나는 부분 업종 코드가 있다라면 그때 제시해 주시면 되고 특별한 얘기가 없다라면 넘어가시면 되세요. 자, 나올 거고요.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시험에서 이런 걸 언급하는 건 아니지만 방금 고정자산 입력한 내용들 관리대장. 그래서 무형을 선택하든지 유형을 선택하는지 전체로 둘 거고요. 자산도 전체. 특정 짓지 않는다라고 하면 해당 특정 계정 과목을 원하면 F2로서 지정하고 전체 범위라면 처음에서 엔터, 마지막에서 엔터, 엔터, 엔터 쫙 누르면 고정자산 등록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재무제표를 만들면 이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만 나가는 게 아니라 부속 명세서들이 나가요. 우리가 유형자산 등은 사용해서 가치가 줄어든 감가상각 부분은 추정치죠. 실제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명세서를 당연히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보여지기식이죠. 요런 식으로 고정자산 관리대장 요렇게 해서 출력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세요. 자, 요렇게 고정자산 등록을 보셨고요. 그러면 이 내용을 결산자료 입력해서 자동으로 반영하는 것까지 한번 봅니다. 결산자료 입력. 우리 기간은 01월, 12월 들어가셔서 우리 해당 금액을 바로 알려주면 이 결산 반영 칸에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 원가, 공장 부분은 이 앞쪽이 되는 거고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에 따라 그래서 이 경비 쪽에 내려가면 일반 감가상각비, 공장은 해당 금액을 여기다 입력하시고 본사는 매출 총이익 밑으로 내려가면 판관비, 그중에서 감가상각비 칸에다가 금액 바로 입력하고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고정자산 등록을 입력하고 오셨어요. 그럼 여기를 상단의 툴바를 이용을 하시면 돼요. 상단의 툴바를 상단 가셔서 감가상각. 그러면 우리가 입력했던 게 쫙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뭐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뭐 새로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결산 반영을 눌러야지 여기에 반영이 되겠죠. 결산 반영 눌러볼게요. 제가 다 아까 판관비만 입력을 해서 여기 판관비 부분에 여기에 반영이 돼요. 그럼 이 내용을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음, 이 자동 붕괴를 일반 전표에 프로그램이 직접 해줍니다. 구경 갈게요. 일반 전표에 가서 결산 붕괴 12월 31일 날짜. 그래서 결차 결대 보시면 이렇게 차변의 감가상각비, 뒤변의 감가상각 누계에 각각의 해당 자산의 차감으로 자동 붕괴, 무형자산 상각비, 직접 차감법으로 대변에 해당 자산이 직접 감소되는 회계 처리를 자동으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유형은 주로 금액 알려주는 거, 하지만 고정자산 등록 연결하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고정자산 등록 마무리하겠습니다.